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습니다. 다시다시피 인용으로 파면이 됐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침통하고 허탈해했습니다. 11시 22분에 주문이 선고될 때 통곡과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많이 흥분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헌재의 그 문형배가 읽었던 선고 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니까요.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마치 법조문과 어떤 교과서적인 선고 요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초반에는 헌재에서 8명이 인용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비상계몽이 되고 50% 이상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기각될 거라고, 각하될 거라고. 그리고 어제만 해도 4대4, 5대3으로 자, 6명 이상이 인용이 됐으면 벌써 문형배가 인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5일 날 마지막 변론을 끝나고 지금까지 한 달 이상 계속 딜레이 시킨 것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결정문을 내부에서 일부 재판관들의 어떤 보충 의견도 있었겠죠. 김복형, 조한창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 김영두의 보충 의견이 있을 텐데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문형배에 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갈라지면 안 된다. 4대4 인용과 기각으로 갈라지면 안 된다. 한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고성이 오가지 않았나. 그리고 그 선고 요지 결정문을 작성할 때 엄청난 수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말장난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선고 요지더라 지금 보니까. 그리고 문제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에서 해제되는 그 과정, 비상계엄 3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 자체만 가지고 판결을 내린 것이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난 재판관들이, 법조인들이 사회성이 결여됐어. 왜 문형배 사회성도 결여됐고 법조문이 좀 많이 알겠지. 평생을 법 가지고만 살았으니까. 이미성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는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 이분들한테 실망했어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면서 법관들의 엘리트라고 했는데 분위기에 휩쓸렸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 선고 요지에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냥 대학생이 마치 국민학생을 데리고 교육하는, 훈련시키는, 언어 교육하는 그러한 선고 요지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배반당한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최후의 보루인 헌법기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텐데 그 짧은 3시간 동안에
국회에서 또 중앙선거관리위원 거기에서 그 개헌군들이 일어났던 일들,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던 그 내용들, 단순한 그 3시간 동안에 벌어진 걸 가지고 헌법에 의해서 이러한 판결 도저히 수긍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헌재의 선고 요지와 중원 선고에 대해서 나는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는 국회에서 내란죄라고 그랬습니다. 국헌문란. 이걸로 탄핵을 남발했습니다. 탄핵을 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 8명도 특히 문영배, 이미선 난 용서를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을 위배했습니다. 네, 위배했어요.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부정선거를 이 문영배가 기각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계엄 선포에 대할 때 말이죠. 원래 우리나라 헌법과 개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에 하나는 전시, 사변, 국가 비상상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성이 없다 이러는 건데, 여러분 총칼만 들어야 전시사변입니까? 북한이 쳐들어와야 전시사변입니까? 지금 북한이요 사이버 테러를 하고 있어요. 사이버 테러. 대한민국의 사법부 다 털렸어요. A4 용지로 7억 장이 이미 다 사이버 테러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인적사항이 다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핸드폰이고 뭐고 인적사항이 다 넘어갔어요. 이게 사이버 테러입니다. 사이버 테러. 그리고 전산 조작까지 하잖아요. 북한이 해킹해서 선거 다 조작한다고. 국정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들 간첩을 잡는 일인데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법을 개정시켜서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엄 선포, 이 문영배가 이야기한 거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 난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늘 이런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거 딱 3가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국민 여러분들이.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 국회 폐악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들 있잖아요. 자기 그 보좌진들, 국무위원들 잘랐잖아, 목을.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자식들을 탄핵시켰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삭감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국회 폐악질이고, 그리고 악법을 만들어야 악법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얼마나 행사했냐고요. 제2요구권을. 이게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입법, 행정이 상권 분립이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무너졌다고. 무너진 건 뭐냐? 부정선거 때문에 무너진 거야. 22대에 지역구 53명 가짜 국회의원 아닙니까? 비례대표까지 하면 60명, 70명 돼요. 그래서 이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국가 질서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문영배가 알고 있나? 문영배. 응? 야. 그리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법 위반이다. 헌법 위반이다. 계엄 선포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이런 거 그냥 법률적인 거 그냥
예, 그렇죠. 헌법재판관이니까 헌법과 법률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법조문하고 교과서적으로 선거 요지를 보니까, 다시 지금 자세하게 보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부정선거 진실규명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 암묵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 간첩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빨리 형법을 개정시켜서 간첩법을 내야 된다고. 네? 북한으로부터 지령받는 사람들 다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고 말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부정선거. 응?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해서 문영배가 뭐라고 했느냐?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첨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피청구인에게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 헌법재판관들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한지 알고 있나? 에? 왜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한지 알고 있냐고? 에?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기각당하니까 이런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긴급권을 들여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응? 그 영장주의에 입에된다고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하는 거야?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겠는가? 최고 통수권자가. 이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지금 8명 중에 제가 알기로는 4명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다 했을 겁니다. 이 자들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게 말이에요. 법조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법조인들이. 유도리가 없거든, 유도리가. 네? 나는 이 선고 유죄를 보면서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을 안정시켜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돼 있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6월 3일 날 대선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게? 응?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60일에 대선을 치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720일 남았으니까 720일 동안에 권한대행이 운영하면서 차후에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정말 진정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60일에 그냥 속전속결로 대통령 뽑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무슨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요? 문영배? 옛날에는 헌법기관이면 최후의 보류기관으로서 존경의 대상이 됐는데 이제는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 행태를 보니까. 나중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무슨 헌법재판소장 임명이라도 뭐 받았나요?
그리고 난 의심이 들어가는 게 몇몇 분 보수나 중도에 있는 그런 재판관들이 철학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밀고 갔어야 되는데 분위기에 휩쓸린 거 아니냐. 압력을 받았는지. 이재명이 옛날에 그 권순일이한테 50억 주고 말이지요. 이런 거 보면 무슨 거래를 했는지 말이지. 알 수가 없어요. 외압이 있었는지 말이지요. 헌법재판관들은 양심에 의해서 누구로부터 타협도 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판결해야 된다고. 문영배, 이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통탄스럽습니다. 선고유지를 2번을 읽어봤습니다. 방송 보고 2번이니까 3번을 봤는데 도저히 그 비상계엄한 그 3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만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중언을 선고했다 이 말이지. 전원일치로 파면한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법치주의니까 헌법재판관이 판결했으니까 대통령이 파면됐죠. 좋아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 부정선거 때문에 문제다 이 말이야. 부정선거.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여러분. 법조인들, 자 조이대 대법관 그리고 대법관들 국가를 좀 살립시다.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 법관들 대한민국 좀 살려봅시다. 부정선거 없이 선거 치른다면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혀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끝나. 오로지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길인데 이거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끝난다니까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분통이 터집니다. 자, 이것으로 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